대구시 동구의 한 폐교에 인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인권체험관이 들어섭니다. 치매 환자가 늘어가고 있지만 치매 환자 판정 기준이 현실성이 부족해 치매 환자를 위한 노인 요양보험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박목월 선생이 태어난 경주시 건천읍 4천여 제곱미터 터에 오는 6월 목월 선생 생가가 복원됩니다. 육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들을 위한 육아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고 오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차차 맑아지겠고 어제만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양이 적어서 이 대기의 건조함을 크게 해소시키지 못하겠고요. 또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이 구름 때문에 오늘 아침 기온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구가 8.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이 낮 기온은 대구가 18도, 포항 19도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인권체험관이 대구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폐교를 활용하기로 해서 그 의미가 더욱더 깊어 보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대구학생문화센터 체육체험학습장으로 리모델링된 이 폐교에 인권체험관이 들어섭니다.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실 3개를 넘겨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곳에서 학생들과 교직원, 일반인들을 상대로 인권 관련 각종 전시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폐교를 활용해 인권체험센터를 만드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곳을 지역인권교육의 메카로 발돋움시킬 계획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권사진, 자료집 등의 전시관 조성과 인권영화 상영, 작은 인권도서관 조성, 장애체험과 인권인형극 등 참여교육 등입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과 함께 학생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권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도 벌입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도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하고 인권위원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의 질을 좀 풍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권 문화가 정착되기를 이번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대구 인권체험관은 오는 9월에 문을 엽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구미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지만 환경당국의 뒤늦은 대기 측정에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저께 구미 케미칼 염소가스 누출 사고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사고 2시간 뒤에야 염소 농도를 측정했고 지난해 9월 불산 누출 사고 때에도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2009년에 폐지된 구미 출장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넉 달째 1%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학원비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기준 학원과 보습 학원 물가는 대구가 1년 전에 비해서 9.5%, 경북은 8.4%가 올라 전국 평균 인상폭 5.3%보다 높은 것은 물론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고등학생 학원비도 경북이 16.8%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대구가 다음으로 13.4% 올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국가가 치매 환자 부양을 책임지는 노인 요양보험이 운영 중이지만 까다로운 지원 기준 때문에 치매 환자들에게는 아직 그림의 떡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치매병원. 언뜻 평화로워 보이던 병실에서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환자들의 돌발 행동은 치매병동에선 다반사. 그래서 간호사들은 늘 긴장 상태지만 정작 환자들은 자신이 치매인지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치매 환자는 아니시고? 내가 뭐 하려고 치매 걸리 없어. 왜 오셨어요? 응? 왜 오신 거예요? 다리 아파서 일찍.
몇 번 이야기하라고. 치매 증상에는 배회가 가장 많아서 곧잘 실종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대소변을 몸에 묻히거나 심지어 먹기도 하고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고통이 극한에 달할 때쯤 결국 요양시설을 찾게 됩니다. 피해망상같이 망상장애가 심해서 계속 남을 의심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행동이 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을 집에서 이제 모시고 있기는 불가능하거든요. 한 달 요양비는 180만 원. 요양 1, 2등급을 받으면 80%를 국가가 부담하지만 3등급 밑은 가족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거동이 불편해야 1, 2등급을 받는 기준 때문에 오히려 거동이 자유로운 치매 환자가 더 고통을 주는데도 요양 판정에서는 밀리기가 일쑤입니다. 실제로 입소할 수 없다고 판정이 나는 분들 중에 집에서는 도저히 간병할 수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문호를 좀 넓혀서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 비율은 더 늘어나겠지만 국가가 치매 환자를 책임지는 제도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대는 다양한 전이성 질환 치료의 단서가 될 배엽세포의 결합과 이동 원리를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 생명과학부 이현식 교수팀과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양서류의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특정 단백질들의 상호작용이 배엽 발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교수팀은 아프리카산 발톱 달린 개구리의 배아줄기세포 발생 과정에서 여러 종류 단백질의 상호작용이 배엽세포 결합과 이동에 필수적임을 밝혀냈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선천적 기형이나 다양한 전이성 질환 치료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주요 사업과 대규모 예산 투자 사업 및 R&D, 사회복지시설과 시민행복 등의 현장 확인 점검에 나섭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이달 중에 주요 사업장 및 복지시설, 시민행복 사업장 등을 방문해 사업부서와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예산 편성과 시정 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 대상 사업은 첨단 의료 복합단지와 국립대구과학관,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시철도 3호선과 4차 순환도로 등 주요 국비 지원 사업 32곳입니다. 경주가 낳은 한국문단의 거목 박목월 시인의 생가 복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말 완공돼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근처는 모량리의 한 마을. 한국 문단의 대표적인 시인인 모글이 태어나 자란 이곳에 생가 복원 작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말. 봄철 들어 생가 복원을 위한 부지 정지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18억 여원을 들여 오는 6월 말 완공될 생가에는 시인의 동상과 시비, 방문객들을 위한 시낭송장 등도 세워집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시인들이 머물며 시를 창작할 수 있는 집필관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목월 생가 세동을 포함해서 창작 체류실, 시낭송장, 밀밭길 등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가 복원은 목월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개성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가가 태어나서 자라던 생가는 그 작가의 문학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목월 생가는 독립목월 문학관과 함께 경주를 문학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게 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지역대학 가운데 계명대학교와 경일대학교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이들 두 대학에는 해마다 30억 원가량의 국비가 3년 동안 지원되고 중간평가를 통해 2년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최대 200억 원입니다.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은 전국의 18개 창업선도대학 가운데 우수대학 7곳을 별도로 선정한 것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지원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다문화 학생의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다문화 교육 주요 사업은 이중 언어 능력을 가진 언어 재능아 육성과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다문화 교육 과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연구학교 운영 등입니다.
어버이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체험 사업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역사 바로알기 사업을 하는 한편 교육청 홈페이지 다문화 카페를 확대 개편해 소통의 장도 넓힐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대구의 다문화 학생은 1,583명이고 나라별로는 일본, 중국, 베트남 순으로 많습니다. 초중고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들도 이번 달부터 새학기를 맞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 텐데요. 아이토크 오늘은 새 환경에 적응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3살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한 권수진 씨는 아이가 난생 처음 엄마와 오래 떨어지게 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어제 한번 오고 오늘도 오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적응 이렇게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쉽게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첫날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혼자 두고 억지로 적응을 시켰지만 요즘은 며칠 동안 엄마나 할머니가 함께 나와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적응기가 끝나도 보호자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거나 떼쓰는 경우가 많은데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주시고 또 다그치지 않으시고 또 할 수 있다고 자꾸 격려를 해주시는 거랑 칭찬해 주시는 거 그게 참 중요하고요. 거부감이 심한 아이에게는 집에서부터 어린이집의 즐거운 점을 자주 이야기해줘 충격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부모와 신뢰감이 잘 형성된 아이들이 환경 적응이 빠르다고 설명합니다. 항상 내 눈앞에 엄마가 안 보여도 일정한 시간 후에 엄마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또 성장기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사회생활인 만큼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모의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전국 기초 교과 학습 진단평가가 오늘 대구 경북 각급 학교에서 실시됩니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교과별 부진 영역을 일찍 파악하고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치러지는 이번 시험은 도달 또는 미도달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결과가 통보되지만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연대는 성명을 내고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진단평가를 교육청이 주도해 모든 학교가 참가하는 일제고사식으로 치른다면서 진단평가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KDB 생명보험 대구본부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대구와 구미, 포항과 안동, 울진 등 20개 지점 9개 지역 350명의 설계사와 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장애인 시설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농어촌 축제를 지원합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어촌 축제 지원 사업에서 상주시 외남 상주 곶감 축제와 김천시 자두꽃 축제, 군위군 삼국유사 화본마을 축제, 울진군 11령 등금쟁이 축제가 우수 축제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비를 포함한 예산 9,400만 원으로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홍보와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축제 개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봄철 산불 방지 활동을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산불 상황실 근무를 강화하고 감시원과 공무원으로 산불 방지 활동 지역 책임제를 운영하는 한편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 조심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날씨
날씨도 포근하겠습니다. 대구는 아침 기온이 10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낮 기온 대구가 18도, 포항 19도로 이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이 20도 가까이 올라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도 오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워낙 양이 적어서 이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키지 못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날이 갤 것으로 보이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9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상주의 낮 기온 16도, 구미의 낮 기온 17도로 예상되고 북부 지역 낮 동안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과 포항은 이미 10도를 넘어섰습니다. 물결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대체로 맑겠고요. 일요일에는 낮부터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